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 일본군은 이미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키고 상주와 충주까지 돌파하며 조선을 향해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의 주력 부대가 거의 전멸하자 일본군을 막을 마지막 방어선은 이제 한강뿐이었습니다. 한강은 조선 수도 한양을 지키는 거대한 자연 요새였습니다. 강의 폭은 1km가 넘었고 넓은 물줄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병력이 많지 않더라도 강을 끼고 방어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었고, 일본군 역시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에서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선 조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조는 전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조정은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 방어를 맡겼습니다. 또한 이양원을 수성대장으로 삼아 한양 도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강 방어군의 규모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수도를 지키는 병력인 만큼 그나마 조선에서 비교적 쓸만한 병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뒤에는 한양이라는 수도가 있었고 앞에는 천혜의 방어선인 한강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군 선봉대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던 약 1만 8,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출발해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며 조선군을 연이어 격파하고 북상해왔습니다. 일본군 역시 한강 전투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넓은 강을 건너는 전투는 언제나 위험했고, 강을 건너는 순간 공격을 받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일본군 기병 2명이 강가로 나와 헤엄쳐 강을 건너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단 2명의 기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조선군 장수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곧 대규모로 강을 건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수들은 병사들에게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령했고 곧바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신각, 그리고 한양을 지키던 수성대장 이양원까지 모두 전장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기록인 선조수정실록에서는 김명원이 한강과 제천정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쏜 포탄 하나가 정작 근처에 떨어지자 크게 놀라 도망쳤다고도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강 방어선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의 수도를 지키던 군대는 일본군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양은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일본군 선봉대가 한강을 건너 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성벽 위에는 병사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히려 이것을 의심했습니다. 수도가 이렇게 쉽게 비어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 안 어딘가에 대규모 매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병사 몇 명만 먼저 성 안으로 보내 상황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성문을 넘어 한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사도, 장수도, 방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일본군은 성문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그렇게 전투 한 번 없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도 허무하게 열린 수도의 성문 앞에서 일본군조차 당황한 채 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